소개받은 안치용이고요. 또 힘드실 테니까 마지막 강의 압축적으로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났을 때 몇 가지 키워드만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기자 생활 오래 했고요. 기자 생활 하면서 사실 좀 외인 부대처럼 내부적으로 연구소 하다 보니까는 거의 독자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가 나이로 3040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40들이 이제 50 될 때 좀 9수 때 되게 좀 뭔가 생각이 많아요. 근데 49 때 좀 생각이 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49에 좀 휴직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별 대책 없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이제 기자 생활을 떠나서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주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어제도 얘기가 뭐 그런 얘기 점심 때 누구 이제 언론사 사장 후배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칭찬 삼아 이제 팔방미인이라는 얘기를 이제 해줬는데 영화 평론도 하고 제가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팔방미인 게 하나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를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한 시대이죠. 아무튼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뭐 책도 한 30권 정도 썼는데 참고로 한 권도 베스트셀러가 없다는 거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앞에 얼핏 보니까는 뭐 교회의 현재 문제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교회의 지속 가능성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 ESG라는 거 또는 사회 책임, 그다음에 기업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2007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왜냐면은 이제 잘들 모르시니까 또 워낙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한 학기 과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정말 다양한 계층의 분들에게 ESG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 포함해서 뭐 공무원도 있고 뭐 정당도 있고 뭐 대학 교수들도 있고 여러 계층에서 ESG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SG라는 게 뭐 생소하실 수도 있고 좀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이버나 이런데 뭐 쳐보면 ESG 하면은 환경, 이가 환경이죠. 사회, 거버넌스의 줄임말로 뭐 투자와 관련된 용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너럴리스트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생활 ESG 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새로 출범한 올해 그 사단법인인데 거기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생활 ESG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왜 ESG가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결국 드릴 건데, ESG라는 게 원래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기업을 고르기 위한 선별 기준.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도들이 자기가 나갈 좋은 교회를 고르기 위해서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교인들은 어때서 어떻고 뭐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제 뭐 교단도 생기고 뭐 또 목회자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투자 시장에서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기준으로 ESG라는 게 원래 처음에 나왔어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 웨슬리 목사가 이 ESG 투자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사회 책임 투자 얘기하면은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리교고 웨슬리 목사입니다. 그걸 이제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류의 그 개신교의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계를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없고요. 어쨌든 투자 개념에서 나왔는데 이제 투자할 대상을 고르다 보니까 기업들이 미러링해요. 요즘 페미니즘 관련해서 미러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바뀌냐면은 ESG 경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신도들의 뭐 또는 성도라고 해도 좋고요. 들의 요구에 맞춰서 목회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가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기업이 자본시장의 뭐 니즈라고 하죠.에 맞춰서 스스로 이제 바꾸는 게 ESG 경영이고, 그러한 흐름이 이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게 ESG 사회, ESG 뭐 생활 ESG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뭐 거의 올해 내내 쓰고 있는 장표인데요. 그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하고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우리 인류 문명하고도 비슷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청소부 동물이잖아요. 이 한계, 이 전환기에는 한계선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고생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도 이제 뭐 어제 오늘 또 평소에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작은 교회라든지 뭐 그다음에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좀 어려울 확률이 있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길 바라지만 점점 이렇게 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장표 하나 보실까요? 갑자기 왜 이거 우리 대학교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2021년 입학 정원을 한 50만 명 정도인데, 이거 이 선을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은 이만큼이 비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대학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애를 이제 빨리 낳아서 대학 학령 인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지금 많은 대학들이 하듯이 외국에서 이제 유학생들 많이 받아들이죠. 중국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별로 그거는 학교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입학 정원을 줄여야죠. 결국은 그렇게 가겠죠. 입학 정원을. 교회가 처한 현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하기 힘들지만은 대학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이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큰 대학이 유리할 거다. 브랜드가 있는 대학 중심으로 남을 거다. 애매한 대학들은 다 넘어질 거다. 이런 게 이제 대학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의 영역이고 또 영적인 영역이라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는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면 좀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많이 나오는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멜더스 인구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혹시 기억하세요? 뭐 인구와 식량과의 관계에서 식량은 산술급수, 인구는 기하급수. 그래서 결국 그 굶어 죽거나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멜더스는 성직자였어요. 그 여러분처럼 뭐 영국의 목회자였는데, 근데 이제 대단히 이제 위험한 논의를 전개했죠. 그 멜더스의 인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학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제 지속 가능성을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지속 가능성 하면 기업들이 제일 좋아요. 한국 기업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도 이재용까지 내려왔잖아요. 3대째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성의 주어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고 저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뭐 아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소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근데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 그러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별개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목회자들이 예민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그 흐름들을 이제 교회에 적응하셔야 되겠죠. 이제 저도 이제 나가는 교회의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저는 조그만 교회를 나가는데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인원도 적은데 거의 여성이시고 연세가 다 많으세요. 연세가 다 많으시고 작년엔가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장수하시다가 90 넘어서 호상이었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부르실 날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면 되게 젊어요. 제가 이제 제일 젊은 축에 속하는데 그러면 이 어찌나 이뻐하시는지 막 손도 잡고 막 등도 치고 막 이러면 약간 성희롱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다가 근데 뭐 할머니인데 뭐 괜찮으시겠지 이뻐서 하는 거겠죠. 너무 심하게 만지시는데 이렇게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한국 교회의 모습이 거의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교회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교계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요지고요. ESG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중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ESG는 되게 세계적으로 따끈따끈한 용어예요. BTS 정도 되는 용어예요. BTS보다 셀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는 이거거든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근데 기후 변화를 구글에서 이제 올해 한 상반기까지 검색량을 구글로 전 세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저희 쪽, 우리 쪽 용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가치 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ESG,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건데 압도적으로 센 게 클라이밋 체인지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이제 슬슬슬 올라와서 클라이밋 체인지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ESG란 용어가 기후 변화만큼의 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뭐 보나마나 더하죠. 한국은 다른 게 안 보여요. 작년 이후로. 이게 그러니까 상대 비교입니다. 이게 100이면 다른 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사회 구글이나 이건 구글이 아니고 국내 이제 검색인데 국내에서는 이미 ESG라는 단어가 다른 모든 걸 다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지속 가능 발전이나 뭐 그 아까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의 방식에 관한 반성을 담은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서 지금은 ESG가 대표하고 있다. 지금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ESG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람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라는 사람을 만나고 뭐 이 사람이 2020년 연례 서한에서 뭐 ESG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일종의 점화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가?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단하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운영 자산이 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세계 GDP의 5%가 넘어요. 한국 GDP보다는 한국이 지금 우리 3만 달러 정도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듣고 계시면 돼요. 한국이 3만 달러고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럼 3, 5, 15죠. 그러면 우리나라 GDP가
1조 5천억 달러보다 조금 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가 되려면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좋잖아요. 목회자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3만 달러니까 3, 5, 15,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겠다. 근데 환율이 1,000원보다 높으니까는 뭐 1조 8천억 정도 달러 되겠다.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 GDP보다 월등하게 많죠. 미국 GDP보다는 당연히 적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1조 30조 정도. 그럼 세계 GDP는 한 대개 100조 정도 된다. 근처 한 80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한 15%가 넘는 10% 정도 되는 돈을 굴리는 사람이죠. 이 돈을 굴리는 때 그 투자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고 뭐 하다못해 인터넷 그 카드를 쳐도 많이 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ESG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성이 높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 기준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고 블랙록 CEO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본이라는 게 뭐 그렇게 착하지 않잖아요. 자본이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착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자본의 고유한 속성은 무조건 돈은 이렇게 흐름 따라 내려갑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얘들은 왜 갑자기 착해졌을까? 얘네가 착한 애가 아니에요 원래. 뭐 이게 88년 설립한 이후에 옛날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곳에 투자 많이 했어요. 뭐 석탄이라든지 뭐 안 좋은 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얘들이 했을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ESG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ESG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자본시장에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리스크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은 기후 위기 금융이란 말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그 기후 위기 리스크를 금융기관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ESG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면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뭐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는 거죠. 이거의 의미는 이거는 민간 영역에서 이 ESG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사채업자들이 뭐 사채업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아무데나 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이제 도박하는데 나 돈 안 빌려줄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박한 때 돈 빌려줬다가 이제 떼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채업자인데 뭐 정부 돈은 어떨까 하면 정부 돈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피할 수 없는 게 뭐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있잖아요. 이제 근데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또 추가로 개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개정이 돼서 연금에 투자해서 ESG를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연금은 2000년 심지어 2000년 7월 3일에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표명했어요. 이 7월 3일을 제가 왜 잘 기억하냐면 제 생일이라서 기억을. 그래서 2000년 7월 3일 날 영국의 연금은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정했는데 그 두 가지 흐름은 뭐예요? 민간의 돈이나 공공의 돈이나 이제는 ESG 투자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굴러가는 원칙이 ESG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시든 돈의 흐르는 원칙이 ESG로 돌아선 거예요. 제가 연구소 이름을 올해 ESG 연구소로 바꿨어요. 원래는 CSR 연구소로 이제 경향신문을 나온 다음에 2013년 나온 다음에 CSR 연구소 설립해서 이제 그거로 이제 계속 활동을 축적을 해 왔는데 올해 바꿨어요. 그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이거는 완전한 불가역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죠. 전화 왔어요. 실제로 등록했냐고 아니면 자기가 할 거라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저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이름 바꿨어요. 뭐 이랬더니 진짜 바꿨냐고. 근데 CSR 연구소로 만들 때는 이름 안 물어봤는데 ESG 연구소 하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느 대학인가는 또 자기네 부서를 ESG 연구소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대학원 제가 아는 대학원만 해도 벌써 한 대여섯 군데가 ESG 과정이 생겼어요. 뭐 한양대, 서강대, 뭐 단국대 한 대여섯 개 돼요. 인하대 뭐 지방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용히 ESG가 막 흐물흐물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 뭐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이낙연 후보 같은 분은 이제 대선 경선 중에 ESG 4법이라는 걸 발의하고 했죠. 다음 정부를 ESG 정부로 하겠다 그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ESG 정부 만들겠다고 한 것 같고 이제 저는 별로 안 친한데 이제 그 윤석열 캠프 쪽에도 그 제가 아는 사람들과 관계해서 이제 뭐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가 봐요. 저보고 오란 말은 안 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ESG 관련 정책 좀 입안해 주면 어떠냐고 이제 연락이 오고 있다. 정부 쪽은 누가 되든 이제 다음 정부는 ESG 쪽은 좀 하겠죠. 민간 공공 다 바뀌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ESG가 그러면 2000년 레리 핑크 이후로 훅 떨어진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ESG가 하늘에서 훅 떨어진 건 아니다. 이 좋은 여기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성장의 한계 책자에 다 있거든요. 이런 제목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장의 한계 이거 인터넷에 보면 간략하게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1987년 뭐 교토 의정서 그다음에 새천년 개발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 여러분들 나눠진 자료에 이제 요거 다 있는 내용이니까 요 여러분들은 뭐 요즘은 세상은 그 요즘 지식관리법은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3040이니까 제가 조금 나이가 많을 텐데 386 세대거든요. 그러면은 대학교 때 이제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노래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걸리를 먹거나 뭘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쭉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젓가락과 그다음에 이제 술집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는 이제 뽕짝이잖아요. 뭐 어떻게 발라드 불러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거 부르다 보면 누가 이겨요? 가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서로 막 크게 부르잖아요 술집에서. 그러면 1절 부르면은 이제 2절 부르면 완승하는 거예요. 왜냐면 2절까지는 모르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꿈이 가수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미자 노래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틀어놓고 사셨는지 다 외워버렸어요 제가. 근데 제가 경쟁력이 있었죠. 근데 그 경쟁력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하고 그런 노래방을 가시면 얘들은 단어 하나 가지고 노래 다 찾아냅니다. 제목이 뭐지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 구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다 찾아내요. 지금은 키워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좀 뭐 쓸데없는 소리 얘기를 했는데 요 키워드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다가 이게 ESG가 대표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좀 다른 단어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자본시장에 쓰는 단어가 이런 가치 담론의 대표가 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ESG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하고 정식 출발점은 UN PRI 책임투자 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Responsible Investment 여기는 프린서플이고 요 2004년 이후부터 이제 그 ESG란 말이 공식적으로 활용됐지만 그 전부터는 사실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르네 파세 같은 사람은 프랑스 학자인데 되게 쉬워요.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없는데 설교하고 이럴 때 좀 인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림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그림이 이렇게 세 개 돼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경제 시스템이 가장 가운데 있고 그 밖을 사회 시스템이 있고 맨 마지막이 생명, 생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제 시스템이 죽어도 사회 시스템은 살고 사회 시스템이 죽어도 생태계는 사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더 해서 뭐 이제 교회 설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던 걸로 쭉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MZ 세대는 물론이고 그 많은 지금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기후 위기예요. 그 우리 세대는 그 하늘에서 빨리 부르는 사람 외에는 우리 세대는 북극곰이 멸종하는 걸 보는 첫 세대가 됩니다. 우리는 북극곰을 멸종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걔네들이. 얼음이 녹으면은 북극곰은 얼음 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거든요. 수영 잘하는 포유류. 그러면은 몇 년쯤 될지는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또 한 마리가 익사하고 있습니다. 뭐 텔레비에서. 북극곰들이 방법이 없어요. 익사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이미 이제 변종들이 나오고 있죠. 회색곰하고 합쳐서 그롤라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용어로 써요. 그 그롤라고 하고 그리즐리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로 북극곰, 폴라베어하고 회색곰을 합쳐서 이제 쓰는 말인데 처음 보는 종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봤더니 두 개의 혼혈종입니다. 그러니까 회색곰하고 북극곰은 우리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가 안 겹쳐요. 나와바리가 안 겹쳤는데 이제 나와바리가 겹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얼음이 녹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북극곰은 얼음이 더 편한데 이제 결국은 북극곰은 멸종하겠죠. 이제 회색곰은 살아남을 거고 회색곰은 이제 툰드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북극곰의 멸종을 본 첫 세대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어제도 이제 젊은 뭐 원고 하나 이제 저런 젊은 세대들하고 제가 계속 뭐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고도 하나 봤는데 요즘 20대 여성들 교회 잘 안 나오는 20대 여성들 있잖아요. 교회를 많이 떠나버린 20대 여성들의 주요한 관심사를 들으려고 그러면 비건입니다. 그러니까 비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20대 여성들이 비건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기후 위기예요. 몸이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저만 해도 이제 뭐 그 건강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이제 뭐 어느 나이 이상 지나면 특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종의 험한 직업이잖아요.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뭐 어디 신방하다가 주는 거 다 먹어야 돼서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계속 주면은 뭐 어느 집 가서 먹고 다른 집 가서 안 먹을 수 없고 그래서 계속 먹다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20대 여성들은 생태 문제 때문에 비건을 한다. 그러니까는 아까 자본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민간이나 공공이나. 근데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캐치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도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는 뭐 없겠지만 생태 문제라든지 뭐 사회 참여라든지 정치적인 거는 뭐 교단이나 뭐 목사나 뭐 교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수든 진보든 교단을 떠나서 피할 수 없는 건 기후 위기 문제예요.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목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교회에서 방만하게 목회를 하면은 앞으로는 신도들을 우리 영어 단어 하나 쓰면은 키핑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도들의 그 기후 위기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안 그래도 교회들 많이 떠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는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이제 ESG인데, ESG, 사회의 ESG를 목회자들이 교회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은 교회의 지속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기에는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유입이 강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불로 비교하면은 화력이 좋고 막 장작을 계속 넣는 상태에서는 소소한 원인들이 대세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불이 막 잦아들고 막 이렇게 살려야 되는 시점에서는 하나 장작 같은 거 잘못 꺼내면 불 자체가 꺼져 버려요. 우리 모닥불 같은 거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길이 좋을 때는 좀 상관없어요. 거기다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불이 막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미세하게 뭐를 잘못하면은 불 전체가 꺼지죠. 저는 도박을 잘 안 하는데, 못 하죠 실제로. 도박을 한 적도 거의 없고, 기자 생활할 때 이제 기자실에서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좀 화투 좀 치고 한 적은 있는데, 네, 전문적인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손목을 끊어야 되는 거고, 그냥 농담 삼아 우리가 도박계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진 판돈이 적으면 버틴다 그러잖아요. 못 찌르는 거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 도박판으로 치면 여러분 앞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라는 생태적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나 거버넌스 이슈는 상대적으로 뭐 덜 중요하게 보더라도 ESG 이슈에서 환경과 생태에 관한 감수성을 신도들의 감수성, 그다음에 교회 운영에 반영하는 것. 뭐 지금도 이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마케팅 측면도 있는데, 일회용 컵을 쓰는 게 어떨 땐 더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어떤 게 일회용 컵을 쓰는 게 효율적일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이 설교할 때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사용된 이 페트병 중에서 요 페트병이 100억 병이 넘는 데입니다. 한 120억 병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페트병 우리가 일주일에 이게 갈아져 가지고 여러 경로로 갈아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또는 초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먹을까요? 하루 일주일에 우리가 그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먹어요. 지금 기준으로. 물론 다 축적되지는 않아요. 빠져나가요. 근데 일부는 세포막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야말로 어떤 죄예요?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 세계를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행위죠. 세포막까지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페트병과 플라스틱의 증가 속도는 어떤 해는 뭐 더블이 될 정도로 가팔라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섬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면적도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신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신도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이게 다일 것 같은데, 미세 플라스틱 출처가 뭐 세탁 과정에서 한 35%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 하구에 어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거는 국제적으로도 한 2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생태 문제가 우리가 심각한 편이죠. 온실가스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키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요거 하나 우리 기억하고 갈까요? Our Common Future라고 유엔의 보고서에 1987년에 나온 Our Common Future라는 우리 공동의 미래,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인데, 친환경, 여기는 전구 뭔지 모르겠네요.
그 LED 전구가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미국의 필립스인가 뭐 어딘가 잘 제가 기억이 가물어가면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Our common future, our common right. 우리 공동의 미래, 우리 공동의 뭐 전구라고 할까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양키들은 이제 그게 광고 문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광고 카피로. 이게 87년에 나온 유명한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거 이후로 이제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런 개념들이 얼마 안 됐죠. 87년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그보다 오래됐지만 이런 것들은 뭐 교토의정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한번 들어보시라고 넣었고요. 시간 나시면 이것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장표를 많이 넣어놓은 게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은 보시면서 키워드 정도 관심 있는 거를 찾아보시라고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에 관한 얘기인데 외부 효과라는 거. 외부 효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외부 효과를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숨 쉬는 것 자체가 지금 일종의 외부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자기가 의도하지거나 조직이나 어디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야기하는 뭐 어떤 부수적인 행위인데 좋은 것도 있어요. 양봉. 양봉은 원래 목적이 꿀을 채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봉이 어떤 효과로거든요? 엄청난 효과로거든요. 수분의 경제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만화 영화도 있잖아요. 벌들이 파업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외부 효과는 어떤 거예요? 다 나쁜 거죠. 대표적인 외부 효과가 온실가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근데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다고 포스코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 광고 카피 중에 철이 없다면 이렇게 지금 의자들 다 철인데 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외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외부 효과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정부 규제를 통해서 하느냐, 뭐 기업의 자발적 대응이냐, NGO를 통해서 하느냐, 뭐 이런 건데 교회는 크게 봐서 NGO예요. 비정부 기구니까. 그 교회는 어느 측면에서는 NGO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정부 기구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영리 기구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프라핏 오거니제이션. 교회가 기업처럼 될 수도 없고 정부처럼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비정부 기구 NGO처럼 돼야 되는데 플러스 신앙과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만 다른 거죠. 교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NGO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들과 교인들과 함께 영적인 유대 속에서 여기 있는 이 외부 효과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시민단체도 있고 이제 교회도 있는데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은 외부 효과 문제가 줄어들겠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물론 교회 자체의 성장, 생존,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서로 상호작용을 서로 작용을 하고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교회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높아지진 않더라도 그걸 외면하는 교회는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들 거다. 뭐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의미 있게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참고로 하나 원래 마지막 강의는 조금 빨리 끝내는 게 또 예의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책임 투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회책임 투자에서 이 원조로 하는 게 존 웨슬리 목사하고 3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과 연결시킨 건데 열심히 벌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높이 사는 건 나눠줘라. 이게 이제 막스 베버 웨슬리 목사가 한 거고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ESG는 사회 책임 투자의 원칙이 ESG예요. 투자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 책임 투자의 원조는 감리교예요, 감리교. 교회가 그런 일을 먼저 했다는 거죠. 자본주의 시작 시점에. 지금 다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긴 얘기 드리니까는 이제 뭐 넘어가고요. 마무리 말씀을, 장표를 제가 너무 많이 넣어드렸네.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ISO라는 거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놀랍게도 사회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넣었어요. 그래서 ISO 26000이라는 건 사회 표준에 관한, 품질, 환경, 뭐 물 많은 게 있는데 사회 책임에 관한 표준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ISO 26000. 교회도 사회 책임 보고서도 내고, 여력이 되는 교회들은. 중소기업 이런 데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교회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ESG 사회의 지속 가능 경영인데,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결론은 이제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목회자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얼핏 들으니까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 중이고, 그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지난달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어요. 메타.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어요. 걔네가 17년 동안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유지했는데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면 어떤 판단이요? 다음 세상에 대한 그 주크버그가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이미 시작됐습니다. 뭐 어쩌면은 20세기 말에 뭐 성서에서 말한 마지막이 올지도 몰라요. 기후위기가 어쩌면 심판일지도 모르죠. 기후위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작되고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전염병을 통해서 삶의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 속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가 ESG라고 한다면, 교회도 ESG를 고민하고 ESG 상황을, 시대 정신을 목회자들이 예민하게 지각하면서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ESG 감수성에 맞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운영에도 ESG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죠. 목회와 교회 운영, 그리고 목회자의 마인드셋, 모든 곳에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참 할 일이 많으실 텐데 또 부담을 들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신방도 가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파악해야 되고, 뭐 또 ESG에다 4차 산업혁명까지 들여다봐야 되니까 참 목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헌금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점점 줄잖아요. 여차하면은 뭐 이제 투잡 뛰는 분들도 있던데, 이제 어려운 교회 같은 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